과목별로 제가 이제 강의를 진행하게 되면 기본 커리큘럼 순서가 있습니다. 강의는 순서가. 일단 제일 첫 번째는 이론 정리입니다. 아무래도 여러분께서 합격하시려면 제일 중요한 건 문제를 많이 풀어보셔야 돼요. 정말 다양한 문제를 많이 풀어보셔야 되고 시험장 가서도 이 문제가 내가 풀어봤던 문제, 봤던 유형의 문제가 돼야 되는데 문제는 그걸 바로 풀려면 시간이 오래 갑니다. 처음부터 문제를 보려면. 그래서 당일이 문제를 풀기 위한 기본 이론 공부는 되셔야 되고요. 최초 2개월 과정으로 제가 이론 정리를 하게 되고 이후에 그 이론을 복습하는 과정으로 요약 정리, 요점 정리하는 시간을 갖게 되고 그리고 교재 안에 있는 예상 문제들을 먼저 풉니다. 워밍업하는 간대 화병 문제를 풀고 이후에 기출 문제 풀이도 한번 하게 될 거고요. 기출 문제 풀이하고 나서 시험 전 모의고사까지 진행을 하게 되면 충분히 아마 시험 쳤을 때 봤던 유형의 문제 또는 봤던 문제들로 구성이 될 겁니다. 그 과정으로 커리큘럼 공부 진행하시게 될 건데 여러분께서 중요하게 하실 부분들은 이론 요점 정리 예상 문제 풀이를 하는 과정상에 요 예상 문제 풀이나 기출 문제 풀이를 할 때 이제 이때에는 이론도 공부가 돼 있기 때문에 그때는 개인적으로 오답 노트 정리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한 번 틀린 문제는 다시 또 틀릴 수 있고요. 한 번 맞췄던 문제는 분명히 또 맞춥니다. 그렇기 때문에 틀린 문제에 대한 오답 노트만 정리를 잘 하신다면 충분히 시험장 가서 20문항 다 맞출 수 있는 문제들입니다. 충분히 하실 수 있고요. 그럴 땐 소방관계 법규는 일단은 법규의 구성을 먼저 공부하실 때 아셔야 됩니다. 법이라고 하는 게 뭔지, 시행령이 뭔지, 시행규칙이 뭔지. 최근의 시험 문제들을 보면 소방기본법 몇 조에 따른 혹은 소방기본법 시행령 몇 조 몇 항에 따른이라고 문구를 항상 넣습니다. 그 이유는 출제위원들이 법이라는 게 그냥 두루뭉실한 내용이 아니고 소방기본법이라는 문서가 있고 시행령이라는 문서가 있고 시행규칙이라는 문서가 있는데 출제위원들은 법에서 한 문제 내고 시행령 문서에서도 한 문제 냅니다. 그러면서 문제 내는 조항을 넣어줘야 그래야지 시험 치고 나서의 논란이 없거든요. 그래서 법이 뭔지 시행령이 뭔지 시행규칙이 뭔지 이게 법 안에는 뭐가 들어가 있고 시행령에 뭐가 들어간지를 아셔야 됩니다. 그래서 그 내용도로 공부 진행을 하시게 될 거고 그래서 소방 원문을 저는 수업을 진행합니다. 기본법 원문을 보고 그리고 시행령 원문 보고 시행규칙 원문을 보고 나서 이후에 요약 정리할 때는 제가 요점 정리 따로 한 노트로 공부를 하게 될 거고요. 실제 기본 공부는 법 원문 공부를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원문 해석을 하게 되고 중요사항 체크하고 이후에 문제 풀이를 통한 복습 이때 오답 노트 그래서 오답 문제의 해석 후 노트 정리가 굉장히 중요하고요. 마지막 마무리는 모의고사로 진행을 하시게 될 겁니다. 소방학개론은 먼저 일단 공부 들어가기 전에 시험에 나올 과목들을 먼저 좀 아셔야 됩니다. 그래서 일단 시험 문제가 연소, 화재 폭발, 소화, 소방시설, 위험물, 역사, 행정, 재난, 구조구급, 화재수사론 등이 시험에 나온다는 걸 먼저 조금 알고 진행을 하셔야 되고요. 각 나오는 문항의 빈도수를 제가 조금 이따가 합격 전략으로 다시 한번 말씀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 과목들도 기본적으로 이론, 그리고 요약 정리를 통한 복습, 예상 문제, 기출 문제, 그리고 문제 풀이를 할 때는 오답 노트까지만 정리하시면 충분히 합격하실 수가 있고 만점으로도 충분히 합격할 수 있다고 봅니다. 최근의 문제 경향은 문제하고 답을 암기하는 방식에 이게 이제 그냥 문제 보는 거죠. 근데 문제 보는 게 아니라 애초에 기본 이론이 굉장히 중요하고요. 이 기본이 중요한 이유가 나중에 여러분께서 향후에 공무원이 되시더라도 합격 후에 개인적으로 우리 소방 분야는 특정직이잖아요. 기술직이고요. 그래서 이제 계속 발전할 수밖에 없고 법도 계속 바뀌고 소방 분야에 관련된 기본 이론들도 많이 바뀝니다. 그래서 계속 공부를 해야 되는 과목이다 보니까 애초에 처음 시작 공부를 하실 때부터 기초를 단단히 하시는 게 무엇보다 중요하고요. 그걸 기초를 단단히 했을 때 문제를 알고 푸는 거죠. 답을 외워서 푸는 게 아니라. 그래서 과거와 다르게 문제하고 답을 암기하는 방식은 안 되고요. 문제를 낸 의도 파악하고 문제 보기 전체에서의 옳고 그름, 보기 1번이 옳은지 2번이 그른지 옳고 그름을 파악하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리고 이제 무엇보다 공부하시면서 우리는 소방공무원은 무엇보다 체력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 15%라고 하는 부분이 작을 수도 있지만 굉장히 큰 부분입니다. 사실상은. 그래서 이제 또 체력에서 50% 점수가 미달되어서 탈락하시는 분들이 너무 많거든요. 필기 때는 정말 열심히 공부를 잘하셨는데 체력 관리가 안 되다 보니까 실제 높은 점수지만 탈락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그래서 체력도 공부를 하시면서 같이 하셔야 되는
저희가 분야입니다. 소방 분야 자체가. 그래서 평상시에 공부하실 때도 헬스장을 꾸준히 끊으시고 기본적으로 그 달리기, 오래 달리기 하고 이제 하는 그런 부분들은 악력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평상시에도 계속 자기 전에도 하시고 꾸준하게 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조금 이제 향후를 내다보시는 분들, 소방 공무원 시험을 사실 치기 전에 소방 자격증 시험을 치시게 되면 소방설비 산업기사, 소방설비 기사라는 자격증이 있습니다. 기술 자격증. 근데 소방설비 산업기사를 따면은 가점 1점이 있고요. 소방설비 기사를 따면은 3점의 가점이 있습니다. 근데 이 3점 가점이 굉장히 크거든요. 그러니까 평점이 3점이 올라가는 겁니다. 평점이. 그러니까 5과목 전부 다에 3점을 올려주는 겁니다. 전부 다에 평점이 올라가는 거라서. 근데 사실상 합격자 결정 여부는 0.5점에서 1점 차이로 보통 합격 여부 결정이 나거든요. 끝에 가서는. 그러니까 이 3점은 굉장히 큰 겁니다. 그래서 공무원 시험을 치기 전에 사실 자격증을 먼저 따놓으시면 이걸 가지고 3점을 먹고 들어가는 거거든요. 실제 공부 시작하기 전부터. 그리고 이 자격증 시험에 보게 되면 소방관계 복교가 한 과목으로 있습니다. 똑같습니다. 자격증 시험 문제들하고 공무원 시험 문제가 복교 문제가 보면 서로 섞어내요. 많이 뺏겨서 내고 중앙소방학교에서 문제를 출제할 때 많이 뺏겨냅니다. 그래서 복교는 거의 비슷하고요. 그리고 소방학개론 과목에서도 자격증 공부했던 과목 중에 한 5, 60%가 다 들어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굉장히 많은 양이 차지하고 있거든요. 그럼 자격증을 미리 사실은 이제 공무원 시험 치기 전에 자격증 먼저 함께 따놓고 공무원 들어가는 게 훨씬 더 득이 될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공무원 시험을 그렇다면 이제 1년 후나 2년 후로 내다보고 하는 거고 자격증 먼저 따고 해야 되는 거니까. 근데 이제 혹시 지금 바로 공부를 시작하신다라고 하셔도 공무원 딱 되시고 나서 이후에 자격증을 취득하시면 승진할 때 가점도 3점입니다. 공무원 내에서. 그렇기 때문에 공무원이 되시고 나셔도 이후에 또 공부를 하셔야 되는데 이 학개론하고 복교가 말씀드렸지만 자격증이 다 있거든요. 그럼 애초 때부터 처음에 공무원 시험 칠 때부터 학개론과 복교를 열심히 공부를 하시면 나중에 자격증 칠 때도 분명히 도움되는 과목들입니다. 그래서 이제 서로 간에 좀 매칭되는 부분이 많다는 말씀 드리고요. 그래서 이건 혹시나 필요하신 분들은 공무원 공부 들어가기 전에 미리 하시는 것도 좀 하나의 또 팁이 될 수 있다는 말씀을 좀 미리 한번 드립니다. 근데 공무원을 바로 진행을 하셔가지고 학개론하고 복교를 열심히 하셔서 공무원 딱 되시고 이후에 또 자격증 따시게 되면 그게 또 승진할 때 또 가점 3점이니 그때 가서 또 열심히 또 공부하셔도 충분하고요. 네.